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녹음 파일을 누가 공개했는지 파악이 된 건가요? 네, 그제부터 인터넷에 유포되기 시작한 2분 19초 분량의 녹음 파일을 누가 최초로 공개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배우 김부선 씨와 공지영 작가가 통화한 내용 중 일부가 유출된 사실만 확인됐습니다. 공지영 씨가 그제 SNS를 통해 자신과 김 씨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 파일이 유출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녹취 내용을 제출했다고도 밝혔는데 1시간 넘는 통화 내용 중 일부만 발췌됐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반면 김부선 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대체 이 녹음 파일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있길래 그렇죠? 네, 김부선 씨를 변호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어제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만 제시한 채 추가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녹음 파일과 관련된 김 씨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저는 연인밖에 알 수 없는 가족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상 속 김 씨 주장대로 녹음 파일에는 김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말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에 반론을 드려보려 했지만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현재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가 서로를 고소한 상태잖아요. 이 녹음 파일이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 씨와 이 지사는 연인 관계였는지 아닌지를 놓고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문가 분석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제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인데 수사기관이 가릴 필요는 있지만 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뭐 협력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신체적 특징을 언급한 김 씨의 주장을 반드시 반박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지사가 관련 자료를 그러나 한 권력자와의 불행한 만남으로 인해 저희 모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재명은 저를 허언증 환자의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재명은 28억의 재산을 신고하며 광역단체장 중 전국 2위의 자산가임이 알려졌습니다.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을 악용해 세상에서 가장 금술 좋은 부부인 양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는 승리할 것입니다. 만일 승소가 된다면 저보다 더 불행한 미혼모들을 위해서 소송 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기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부선 씨가 오늘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론전에서 증거 공방으로 좀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상과 효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김부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증거가 넘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증거를 오늘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많은 증거 있고 자료 있다라고 자신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 증거를 제출한 이유, 파장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뉴스와이드 패널 6분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아직도 좀 빨리 적어주세요. 이 김부선 씨가 지금 증거가 정말 넘치고 오늘 제출한 거에 의도와 예상 등등을 한번 좀 적어주시고요. 영상이 준비 같은데? 예,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연인 관계라는 입장이잖아요. 연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진술 안 할 거라고. 언론인들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고 또 결정적인 거짓말을 서류로 갖고 왔고 그거를 전해드리고 상대는 아주 영리한 법조인이고 변호사예요. 이재명 씨는. 네, 뭐 재출석하실 기간 동안에 저번에 이제 제출했던 경찰의 자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자료들. 네, 오늘 이것저것 써왔습니다. 서울 소재에 있는 검찰청이 조사를 할 때 아주 많은 증거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증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제출할 때 이것 좀 변호사분들 얘기부터 좀 먼저 들어볼게요.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제가 보기에 그 강용석 변호사도 제가 좀 잘 알거든요. 여러 번에게 이거 접촉을 해봤는데 일단 이게 그 강용석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김부선 씨도 상당히 그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게 오늘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흔히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물적 증거로 사진 이게 싱가포르 노트북 사진 또 이게 뭐 최근에 핸드폰도 옛날에 이게 발견됐다는데 포렌식 또는 이게 카드 내역 조회 이런 이게 물적 증거를 낼 수도 있을 거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있다고 하더라고 변호사는. 저는 이게 뭔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는 게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인적 증거로서는 이미소의 딸의 진술, 그다음에 공지영 고은광수 씨의 진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김어준 주진우의 진술을 탄핵하는 이런 게 증거들이 있을 거고요. 아마 이게 가장 이번에 스모킹 거는 본인의 추가 진술 같아요. 추가 진술 본인의? 제 느낌이 왜냐면 이게 본인의 추가 폭로로서 뭔가 이게 결정적인 왜냐면 이게 모든 연인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뭔가 추가 어떤 폭로나 여기 거짓말 탐지기까지 저는 이게 이런 스모킹 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스모킹 건이 있을 것이다.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네.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데요. 어떤 보면 가장 넓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높일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부선 씨가 그동안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보여줬어요. 그랬죠. 또 최근에 분당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는 뭐 조사를 받자마자 바로 또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좀 이제 피로감도 상당히 느끼고 있고 이 김부선 씨 이 사건에 대해서. 예. 근데 오늘 어떤 증거를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뭐 증거가 뭐 차고 넘친다라고 발언하는 거는 보통 이런 발언은 검찰이 합니다. 예, 검찰이 특히 이제 주요 정치인이라든가 뭐 재벌이라든가 좀 다루기가 어려운 어떤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소환하고 조사할 때 언론에 내지 일부러 흘리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 네. 보통은 피의자나 이를 조사할 때 하는데 이거는 꼭 이 고소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떤 증거인지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뭐 앞서 이제 서 변호사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뭔지는 예를 들면 타인하고서 진술이라든가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지 않을까. 예, 그런 거 나왔. 스모킹 건이 없을 거라고. 네, 없고 다 이제 우회적인 어떤 간접 증거들 있었죠. 뭐 예를 들어 누구의 진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은 예. 딱 봤을 때 이거다. 예를 들면 같이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기는 아마 있었을 진작에 나왔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김성원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증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은 진즉에 김부선 씨가 공개하거나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본인이 얘기하는 진술이라든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목격자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물증을 갖고 있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그동안에 있어서 쭉 사건이 진행되어 왔던 맥락상으로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본게임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있는 거니까 소송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렇죠. 그 상대에 내가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걸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갖고 있다고 말을 해야지, 만약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버리면 그냥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기선제압을 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도 그래야지 좀 긴장을 하는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송하는 과정에서 그 김부선 씨의 말의 신뢰성을 높여가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증거가 많다,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여론전의 성격도 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정균환 교수님은? 뭐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런 표현이 좀 전에 뭐 두 분의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대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를.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 역시 또 유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측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를 흔드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어떤 싸움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런 거에 흔들릴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역시 이제 10마리 말보다 한 개의 증거가 중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김부선 씨가 해온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뭐 결정적 증거가 있다, 뭐 또 정말 넘치는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입증된 사실이 없고 제출된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결정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걸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러면 이제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정말 극도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좀 그만 좀 저 뉴스 좀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런 여론도 감안해서 이제는 진짜 증거 대 증거 예. 싸움으로 나는 빨리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본게임으로 들어가야 게임으로 된다는 들어가달라는 거죠. 그게 저도 뭐 비슷한데요. 심증은 저는 충분히 갑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예. 그다음 김부선 씨의 여러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재명 지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마치 연인으로 예.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심증은 가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물증이 있겠느냐. 네. 그거 하려면 사진이라든가 뭐 카톡 문자라든가 또 무슨 카드 사용했다는 그런 거 뭐 증명 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출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뭐 진작 내놨겠죠. 근데 우리가 뭐 사람 관계도 그렇고 뭐 이런 동물들도 보면은 막 큰 소리 치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이나 동물은 큰 소리 잘 안 칩니다. 불독이 뭐 크게 막 짖는 거 없거든요. 그냥 집에 있는 개들이 무서우니까 자꾸 짖어 싸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재판 전략으로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재명 씨, 이재명 지사님. 그러나 이 사안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 책임이야 하고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하죠. 그것은 서로 좀 타협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시그널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오히려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강용석 변호사가 이렇게 이제 변호사로 정식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김부선 씨가 상당히 자신감을 붙은 것 같은데 아마 강용석 변호사도 이런 재판 전략을 잘 구사할 줄 아는 분이니까 아까 뭐 앞서서 얘기한 대로 기선제압력으로 크게 치고 나가자. 그러다 보면 또 저쪽에서 뭐 마크에서 또 얘기가 오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조은거 위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지난 지방 선거 때 불거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시 어쨌든 간에 뭐 여러 정당들도 움직이고 해서 뭔가 영향을 주려는 한편에서 의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라는 것이 아마 그때 있었으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증거를 떠나서 이재명 지사 쪽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증거가 뭐 있느냐 없느냐 작느냐 많으냐 문제가 아니라 없었다라는 것인데 없는데 증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나라는 또 반론을 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가 있고, 김부선 씨가 스스로에 대한 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거기까지 와 있는 어떤 신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지난번에 자기 SNS에 어떤 사진을 띄웠는데 마치 이제 이재명 지사인 것처럼 했는데 뭐 전혀 다른 그런 거를 접하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언론에 어떻게 보면 지나친 관심, 언론을 향할 것이 아니라 대중을 향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든 경찰에서 물증으로 강용석과 함께 김부선, 이재명의 3억 원 손배소 제기. 여기 사진 보시면 강용석 변호사가 있고요. 김부선 씨도 있습니다. 이재명, 날 허언증 환자,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았다. 권력자의 불행한 만남으로 저희 모녀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고요. 이재명, 28억 원 재산 신고, 광역단체장 중 2위 자산가다. 그러니까 소송을 좀 하겠다. 오늘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저는 오늘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배우라는 직업을 평생 명예롭게 생각하며 외롭게 살아왔고 제 딸도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한 권력자와의 불행한 만남으로 인해 저희 모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재명은 저를 허언증 환자의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만일 승소가 된다면 저보다 더 불행한 미혼모들을 위해서 소송 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기부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한다면,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사과한다면 변호사님 동의 없이도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씨 고소 관련해서 변호 맡으신 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논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님은 굉장히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유능하고 명석하시고 그건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 지지자였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민주당에 관계된 변호사들이 해주시길 바랐는데 모두가 기피했습니다. 어쩌라고요?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용석 변호사님, 제가 만나본 여지껏 변호사님 중에 가장 친절하고 섬세하게 제 일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네. 어쩌라고요. 정말 참 인상 들리는데요. 오늘 어쩌라고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어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송을 제기했으니까요. 자, 먼저 강기정 전 의원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김부선 씨가 매우 안정되어가고 예.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 동안은 불안했거든요. 예. 좌충우돌했던 게 사실이고 예. 돈도 없다, 뭐 변호사도 필요하다, 예. 경찰 출석했다 나오고 그런데 예. 이제 강용석 변호사를 만나면서 매우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예. 사실 여성 변호사, 정치인이 아닌 여성 변호사를 예. 만나겠다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를 만나면서 매우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형사 사건이 좀 마무리되고 지금 선거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이런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고 예.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 보통은 절차인데 아, 지금 동시에 가고 있는 거죠. 동시에 가고 민사 예. 지금 3억 많다라고 하는 예. 그걸 턱 던져놓은 겁니다. 예. 매우 안정을 찾아가는 그 김부선 씨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정 변호사가 보시기에 쟁점 그리고 득실은 뭘까요? 제가 이게 강용석 변호사님하고도 의논 통화도 해봤는데요. 아, 오늘 통화 좀 하셨습니까? 예, 오늘 게 아니고요. 며칠 전에. 아, 며칠 전에. 근데 덕은요. 네. 덕은 뭐라냐면 이게 실체 진실 발견에 이게 유리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게 경찰 조사에 맡겨놓으면 예. 경찰이 이게 다 묻고 대답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민사재판을 하면 예. 필요한 증인을 다 불러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추궁할 수가 있어요. 민사는 주진우도 서로 부르고 할 수 있죠. 김호준도 부르고 예. 이게 다 불러서 예. 뭐 공지영 작가도 부르고 예. 그러면 이게 추궁을 들어가면 거짓말하면 이게 위증이 돼버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직접 증인을 불러서 아. 추궁할 수 있고 이게 직접 당사자끼리 공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진실 발견이 유리하기 때문에 민사재판이 우리 이게 경찰을 좀 불신하고 있잖아요. 아. 특히 경기도 경찰은. 근데 또 서울은 관할도 문제 있어요. 예. 근데 민사는 관할이 확실해요. 이 김부선 주소지가 원고 주소지 관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민사를 한 거고 돈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형사와 민사 같이 가는 게 굉장히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훨씬 득이죠. 제가 보기에 주도권을 민사는 당사자 주기이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원고 피고 주도권 있잖아요. 예. 근데 실은요. 예. 제가 보기에 민사는 오래 가요. 형사는 공소시효 때문에 몇 달 안에 결론 내리되죠. 근데 이거는 재판하다 보면 몇 년 세월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연될 가능성. 아. 그게 약간의 좀 대로죠. 알겠습니다. 정무택 변호사께서는 네. 쟁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도 쓰기는 이제 주도권 잡기라고 예, 예. 썼는데요. 결국은 그 전에 신부는 예. 고발인이거나 참고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직접 고발을 했고 또 원고로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예. 쟁점은 결국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예.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두 개를 잡았는데요. 예. 예전에 뭐 허언증 환자였다, 아니면 예. 상습 마약 복용자였다 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 두 부분인데, 부분. 그렇죠. 이제 마약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인이다 하더라도 예. 그걸 만약에 마약 전과자다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 보통 이게 전과가 있다 이런 예, 부분은 예. 명예훼손을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허언증 환자다 이 부분도 아마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설령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예. 3억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아마 뭐 금액이 10분의 1 이하로 갈 10분의 겁니다. 예. 근데 3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저는 만약에 이게 뭐 어느 정도 명예훼손이 돼야만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3억 정도 하면은 인지 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50만 원 들어가고요. 나중에 변호사비도 1,00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많이 됐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예. 지금 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예. 약간 이슈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고발인이나 참고인은 자기 예. 맘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 마음대로 뭘 할 수도 없고. 예. 근데 고발을 하면 이제 이런 조사를 해달라 저런 조사를 해달라 예. 하겠죠. 근데 원고 민사재판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법정에 자주 갈 수 있어요. 준비 기일도 길고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자주 노출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방송에 나가는 게 지금 법원이나 아니면 예. 검찰에 나갈 때 있는데 예. 아마 제가 보기에 분당 경찰서는 많이 안 부를 겁니다. 나올 때마다 그동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예. 옥신각신했기 때문에. 예. 근데 법원에는 수시로 지금 많이 갈 수 있어요. 재판 길거든요. 민사재판 한 1년은 합니다. 예. 10번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목적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전략도 좀 깔려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태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3억이 아니라 뭐 예. 예를 들면 300만 원, 30만 원만이라도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민사소송에서 예.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봤을 때는 이게 두 사람의 관계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뭐 김부선 씨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 변호사가 역시 이제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얻어내자. 뭐 이런 측면이 변호사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요. 일이 진척되고 있는 건가요?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매번 이제 재판 민사 재판이 있을 때마다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반박을 못했대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맞아 이재명 지사 얘기가 좀 틀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이번 상황을 두고 이재명 지사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보니까. 아마 지금 아직까지 뭐 입장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어떤 입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차지영 교수님 어떻게 예, 저는 뭐 이 시점에 김부선 씨가 형사고소에 이어서 이게 또 미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부분은 뭐 나름대로 상당히 승기를 잡았다 그런 생각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의 근거에는 저는 상당히 강용석 변호사와 같이 함께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믿고 의지하고 또 나름대로 자신감이 근거가 되고 있지 않나. 강용석 효과. 그래서 앞서도 뭐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강용석 변호사만큼 이렇게 뭐 자신 이야기 잘 들어주고 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또 강용석 변호사가 대중적인 인기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뉴스의 초점도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 자신이 앞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밝혀줄 만한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있느냐가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과연 아닌 그 것 같아요. 부분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결국 강용석 효과도 신규로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히든카드에게 의문부호를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윤기차 부대변인. 네, 저는 그 강 변호사가 이제 주도권 잡기로 잘했다. 이것만 전략적으로. 왜냐면 서 변호사님 말씀과 달리 저는 저기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증거조사할 게 없어요. 이게 허언증 환자다. 그다음 뭐 상습 마약보건 유자다. 이거 판단만 남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재명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위법성 조항이다. 뭐 이런 말씀하실 텐데 그것도 본인이 필요한 방어수단 넘어서서 인신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재판이 오래 가질 않아요. 따라서 피해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수다 이렇게 생각. 다만 이제 금액이 문제죠. 금액도 알면서도 아다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사람이 그 신체가 침해당해도 최대가 1억이거든요. 위자료가. 그러니까 재산적 침해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저 금액은 과다하고 강 변호사도 저걸 알면서도 3억 정도 내가 상대적으로 청구한 것 같아요. 그럼 통상 이런 경우에는 금액은 어느 정도 요구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2, 3천 정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예인으로서 내가 어떤 CF 계획을 했는데 이런 말 때문에 CF 계획 취소했다 이러면 이제 입증하면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면 단순히 위자료라면 사실은 이런 사안에서 2, 3천 정도면 맥시멈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 변호사, 추가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응으로 나올 겁니까? 일단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게 자기의 불리한, 예를 들어서 불륜 관계가 있었냐 없었냐,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로 갔으면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을 갖고 지금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따질 때는 간단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일단 SNS에 나온 거고 캡처해놨을 때고요. 그게 명예훼손이 되냐 안 되냐 판단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아마 저는 소송을 할 것 같다. 민사소송. 그러니까 지금 허위사실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겁니다. 불륜 사실이냐 아니냐는 이제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내용인데 요걸로 사실 민사재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했던 말 중에 좀 문제 삼을 만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 걸은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요 앞에 거. 그러니까 불륜 사실이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허위 사실이다. 요걸 가지고 또 명예훼손으로 아니 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예전에 사실은 이재명 지사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지사가 되고 나서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거들은 민사든 형사든 맞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도 맞고발이 가장 좋고요. 민사도 맞소송을 하면 어쨌든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감액하면 사실은 뭐 몇백만 원이 되더라도 이쪽에 거 트면 더 크다 그러면 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단순히 그냥 피고 입치가 아니라 아마 반소 제기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오늘 6분 중에 3분이 변호사신데 마치 뭐 법률 자문을 잠시 한 듯한 이게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닌 게